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지사장들한테 이상한 얘기가 뭐냐면 커미션을 받았다가 내가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아웃되는 줄 알아. 왜? 나는 여기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를 할 때 매니저들하고 해서 일을 사면은 보통 500불에서 900불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불을 냈어도 서비스를 다 받고 그만큼 세이브를 받을 수 있게끔 이메일 시스템을 해놨어요. 일부러 칠판 쪽으로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가셔서 남들 차 삼바하고 우리 고객들이 차 삼바하고 비교해보시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돈이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비즈니스를 좀 큰 거부터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뭐 30만불, 50만불, 100만불짜리 비즈니스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 캐나다는 들어가자마자 보통 제로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경험 없이 돈 투자했다가 다 리스크를 안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10만불짜리 아니면 많아야 15만불, 20만불짜리 비즈니스지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왜? 리스크를 안 하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하지만 보통 우리가 돈이 있다고 무조건 돈만 투자하고 하려고 하는 게 다 이민자들의 습성이거든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제가 이번에 밴쿠버에 가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우리 손님들은 대부분이 10만불, 15만불 이하의 비즈니스를 작업을 하고 계약을 됩니다. 그런데 타이용사 손님들 보니까 돈 좀 있다고 50만불짜리 계약을 하고 다녀요. 문제는 리스크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프랜차이즈들이 많죠? 거기가 스타벅스, 그 외에 커피숍 좋은 것들 많아요. 돈만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프랜차이즈는 커미션이, 로열티가 8%가 별도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렌탈비를 내가 부담을 해야 되고 직원 월급을 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일을 엄청 바쁜데 마진율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 일을 시장에서 해야 되는 게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프랜차이즈 장사하지만 아예 스몰 비즈니스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시켜서 페이스를 걸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 손님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저희가 죽었다 깨도 모험을 못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집을 사죠. 우리 한국에서는 집을 팔면은 하다못해 커튼이니 냉장고니 세탁기, 매직 셀프 다 들고 갑니다. 그죠? 외국에서는 전부 다 놓고 가는 게 원칙이에요. 자기네 사업을 끌고 나가는 거지. 냉장고, 세탁기, 매직 셀프, 기타, 커튼까지 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는 내 이삿짐, 이불하고 그릇하고 옷까지만 갖고 들어가면 딱 맞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삿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삿짐을 가져가실 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오래 사시는 분들, 20년, 25년 되신 분들은 뭐냐면은 야, 이삿짐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아키아 같은 데 가서 그냥 싸게 썬던 데 많다. 여기서 사라.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삿짐은요, 하다못해 걸레까지 다 가져가셔야 돼요. 왜? 그 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모든 게 자원이 부족하니까 다 수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걸레 하나를 사더라도 다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여기서 싸그리 다 버리고 왔는데 거기서 다 돈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연탄 집게 빼고 다 가져와라. 이게 사실이에요. 빗자루도 가져가야 되고 다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온 생활이 물건 품속에서 많이 살아가지고 레벨이 굉장히 높게 삽니다. 근데 현지 외국에 나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검사하다 보니까 사실 짐이 푸실근해요. 그리고 가서 물건을 보면 좀 좋다 생각하는 건 메이드 인 이태리고 그리고 좀 이거 후졌다 싶어서 만져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중급 정도 아주 이쁘고 디자인 심플하고 이런 걸 구경하려면 메이드 인 이태리밖에 없어요. 소파 하나에 7,000불씩 갑니다. 소파 하나에 7,000불이면 가죽 소파가 500, 60만원, 600만원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다 조사하고 몽땅 다 사가지고 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콘도미니엄에 맞추느라고 이삿짐이 나서는데 집을 사려고 보려고 보니까 2주간 300에서 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홍보자가 잠깐 내가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기 좀 해놨는데 빨리 붙여야 돼요. 한 번에 붙여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무조건 많이 가져갈 수가 없는 거고, 콘도미니엄이나 타운하우스는 어디를 가나 지하실에 항상 창고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는 일단 위로 올리고, 안 필요한 거, 나중에 집 사서 들어갈 건 다 창고로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고에도 가면은 책이 3대인 것 같아요. 한 번은 풀어보지도 않은 것들. 그래서 이제 집 사야 그거부터 풀리기 시작하겠죠. 자,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민을. 어떤 분들 그래요. 야, 이중사 통해서 미쳤다고 돈 주고 하니 내가 혼자 하면 몇백만 원 버는데. 자, 보통 이민하면 3,500불에서 4,000불 로이어피를 받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이어가 그 돈을 다 가는 게 아니고 저희 회사에 서포트를 해줘서 저희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혼자 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몇백만 원을. 하지만 현지 가서 시행착오는 그 돈의 몇 배를 까먹고 고생을 직사하는 거예요. 아닐 것 같죠? 이게 지금 현실적이에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죠. 머리 좋은 사람은 정도를 얻는 사람이라고.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 좋은 사람은 싸고 좋은 걸 하는 게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거기서는 무덤파는 겁니다. 현지에 가서 보시면은요, 저희는 아까도 설명해드렸죠? 5월 1일날 집을 얻어서 들어가려면 적어도 4월 10일날쯤 들어가서 집을 얻어야 5월 1일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4월 한 20일이나 25일쯤 가서 5월 1일자 집을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 이 세미나를 우리 손님들은 세미나를 다 들었으니까 이건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20일날 25일쯤 가요. 결론은 6월 1일자 집밖에 없거든요. 그럼 홈스테이가 4인 가족을 하루에 120불씩 줘야 됩니다. 아침 저녁 주고 점심은 다 사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집을 정해서 계약이 끝날 때까지 주소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차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해요. 집이 확정이 안 되면은 진짜 쉬운 말대로 공백이 떠 있는 거예요. 애들 학교도 못 넣어, 아이디 카드 80개월 가다 아무것도 신청 못해, 차도 못 사, 전화도 못 나, 핸드폰도 못 뽑아, 완전 비용신이라고 이게. 이렇게 하면서 고생을 직사하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요. 혼자 하는 사람들 참 요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원 요청을 해요. 정착 서비스, 못해줄 거야. 딱 잘라버립니다. 왜? 우리는 이제 우리 회 손님들한테만 최대한 우리가 해주지, 이제는 완전히 차별화 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혼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싸게 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현지 가서 보시면 이 차이점은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차 하나를 사도 500불에서 900불이 수익화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왜? 여기는 모든 시스템이 필요하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커미션 제도예요. 컴퓨터 회사에 컴퓨터 가게에다가 소개를 시켜서 우리가 컴퓨터를 하나 샀다. 그럼 이것도 커미션이에요, 전부 다. 이건 합법적인 커미션이 되어 있는 나라니까. 하지만 저희 회사는 노 커미션입니다. 전부 다 민폐시키고 있어요. 제가 떳떳하게 이 회사 운영한다고 자꾸 자부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받은 것만큼 확실하게 하겠다. 맞춰서 해주겠다. 이게 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보시면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야, 나보다 몇백 불 비싸게 샀어. 틀림없이 나타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밴쿠버에 지금 이번에 가가지고 또 느낀 게 뭐냐면은 한남 슈퍼체인 가보신 분 계세요? 밴쿠버 쪽에? 컴퓨터남하고 번합이 경계선이죠. 저희 집이 슈퍼체인하고 옆에 있습니다. 콘도미니엄인데 한남 슈퍼체인에 식당이 있어요. 레스토랑. 여기에 아줌마가 없어도 쩔쩔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움직이질 않아요. 다 방구석에 처박혀서 꼼짝도 안 하고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한인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제가 만난 우리 손님들이 6개월, 3개월, 8개월, 1년 된 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밴쿠버는 특히 다 마찬가지예요. 토론토도 마찬가지겠지만 할 일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30만 불을 투자를 해서 한 달에 10,000불을 벌을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가 떴는데 내가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영업안 돼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깨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껏 하면 이렇게 15만 불, 10만 불짜리 내려와야 돼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을 아니까. 이게 이민자의 지금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죽기 살기로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쳐 있는 거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야 나는 내가 가보니까 진짜 먹고 살 게 없어. 그런 사람들 보세요. 영어 한마디로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많든가 둘 중에 하나지 보통 우리처럼 맨발로 가시는 분들 어렵다는 분 전혀 없습니다. 제가요 캐나다 10년째 지금 뒤지고 있어요. 1년에 이번만 해도 45일을 뒤졌어요. 2000년 4월달에 가서 이번 갔다 온 것까지 45일 동안을 시작해서 했다고요. 왜? 가면 놀진 않거든요. 저도. 보냈을 때 과연 이 사람들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저희가 가장 포인트를 잡아요. 왜냐면은 잘못 보내놓으면 이걸 무진장 먹거든요. 저 거기서 못 살아요. 저는 뉴질랜드랑 호주로 떠나야 된다고요. 왜? 그쪽은 저희가 별로 안 보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계속 시장교사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하고 온다는 거예요. 특히 영어. 죽어도 영어를 하셔야 돼요. 첫째는 영어, 두 번째는 영어, 세 번째도 영어. 이렇게 해야만 웨이트레스도 할 수 있고 헬퍼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스케일이 너무 좁잖아요. 그러니까 회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토론토나 캘거리나 밴쿠버 어딜 가시든 본인이 뛰는 것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신 지가 1년 반밖에 안 되신 우리 손님이 얼마 전에 왔다 가셨어요. 그분이 85,000달러를 주고 그 컨비니언스를 인수인계했습니다. 한 달에 8,000달러가 나와요. 거기에서 로또가 보통 전에 설명해드렸죠? 로또. 복권 판매서요. 이 로또가 렌트피를 커버를 하고 이 사람의 주배상액이 보통 8,000불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유틸리티가 1,000불만 빼면 충분하잖아요. 7,000불이 순이익금이에요. 왜 없느냐 이거예요. 뛰면 엄청 많은데 안 뛴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앞으로 계속 서포트 해드릴 건 뭐냐면은 자 그로서리를 이렇게 잘하시는 분 내가 그로서리 하고 싶다. 오케이 그분한테 바로 연결시킬 거예요. 왜? 그분한테 많은 정보를 갖고 본인이 발로 뛰어다니면 되니까. 그죠? 그 외에 디포 뭐 세탁소요. 프랜차이즈 세탁소 이런 것도 역시 우리 손님이 있으니까 그분하고 연결을 시켜줄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민을 벌써 10년을 해서 우리 손님들이 자리를 많이 잡아나가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서 거기서 정보 받고 본인들이 떠다니면서 다시 그분한테 노티스 받고 이런 것들. 이게 가장 돈 덩어리입니다. 사실 이게 돈이에요. 왜? 이민을 가서 뭐 누구나 나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 없잖아요. 영사관 한인에 그 누구도 나를 못 터칩니다. 못 해주고 있어요. 문제는 먼저만 우리 손님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계속 지속적인 정보를 받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거를 지금 대대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토론토에서 전화를 3통화를 받았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단지가 3년 되신 분인데 세탁소를 합니다. 얼마 줬어요? 22만 5천 달러 줬는데 지금 30만 불 정도 갑니다. 이 세탁소가 한 달에 순이익금이 얼마나 합니까? 그랬더니 미니멈 14,000불에서 17,000불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사장님 근데 이제 한 2년 하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옮길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손님 보낼게. 당장 그 얘기 튀어나오죠. 우리 손님 보낼게. 근데 문제는 언어가 되게 잘 맞느냐고요. 그죠?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스들은 많습니다. 손님들하고 다 매치를 시켜줄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뭐 내가 윈저를 간다. 그럼 윈저에 있는 우리 손님하고 연결시켜줄 수 있고 런던에다 연결시키고 다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캘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최진 사장이 이 캘거리는 28년 동안 살았으니까 손바닥이거든요. 두 분의 가게 한 달에 주배상액이 얼마 올라, 이익금이 얼마 나와, 이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가 오래된 사람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는 게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이 되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오래된 사람 만나면 완전히 박살나는 거지만 잘 괜찮은 사람하고 오래된 사람 친구가 됐을 때는 가장 빨리 크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회사의 지사장들입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민 가시면서 다들 또 그 걱정거리가 뭐냐면은 애들 학교를 가서 괜찮게 지낼 거냐, 그 다음에 애들 학교가 어디가 좋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죄송하지만 학교를 따질 게 아니고요. 애들은 어차피 영어 못합니다. 지금 봐봐 영어 못해요. 그죠? ESL 기반 학교에서 스케줄 짜가지고 얘는 영어나 과학이나 그 다음에 뭐 그 외 생물이나 역사나 이건 못 따라가니까 얘들 분명히 다 ESL 코스를 보낼 거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 스케줄을 애들에 따라서 다 짜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문제는 주거 지역이 어디가 좋냐? 이거는 첫째는 학교가 가까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이 가까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은행이 가까워야 되고, 이런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없어요. 어느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냐? 내가 볼 때 별론데 애가 공부를 학교만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첫째는 학교, 쇼핑몰, 은행 이 세 군데가 가까운 곳이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빠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실 것들 아마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 손님들 엄청나실 거예요. 자 이러다 보면은 내가 없어도 과연 우리 와이프가 애들대로 잘 있을 수 있을까? 왜? 날마다 죽겠다고 울고짜고 난리치면 다들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런 분들만 별도로 지역을 형성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현지 가서 보면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아빠가 있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애들하고 같이 사는 집이 있어요. 이런 집이 있는가 하면은 보통 우리처럼 엄마와 애들만 있는 집이 있어요. 같이 어울릴 것 같아요? 못 어울려요. 안 어울린다고요. 왜? 이 사람이 열받아서 안 어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만 같이 묶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밴쿠버도 그렇고 캘거리, 토론토도 가능하면은 이런 식으로 같이 묶어줍니다. 지금 얼마만큼 신경 쓰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부모님이 의독해 그러면 당장 애들도 맡겨놓고 튀어나올 수 있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세심하게 지금 정착지를 선정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줘야지 만약에 애들 다 끌고 나오면 애들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왔다 갔다 경비에 엄청 깨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지역까지도 우리가 아주 세심하게 체크를 하면서 같이 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꼬마들은 제일 점심을 많이 싸가는 게 김치볶음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캐나다에 와서 김치볶음밥 싸가면 남들이 욕하잖아. 그랬더니 지들이 맛있다고 같이 먹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 이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먼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모습 그대로입니다. 다만 김치 그 국물 좀 빼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요. 거기다가 이제 뭐 치즈도 넣고 그 다음에 소세지도 넣고 해서 볶음밥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우리 애들은 그걸 제일 많이 먹어요. 샌드위치 햄버거 3일 싸주니까 애들이 죽어서 그래도 못 먹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다수민족이 같이 살기 때문에 큰 인종 트러블 없이 살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 꼬마들한테 내가 물어봤죠. 야, 니들은 어때? 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김치볶음밥이 제일 맛있지 뭐. 우리들은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여기서는요, 빵과 우유를 많이 먹게 되고 가면은 김치만 먹어요. 바뀐다고요. 그렇게 많이 바뀌어나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짚어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현지에 가서 다들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잘못된 정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저희 회사에서 하시는 대로만 하시면 리스크 거의 1% 안 나게끔 제가 만들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저희가 자신하게 합니다. 왜? 이제까지 그렇게 작업을 해서 여기까지 키워온 회사니까. 지금 이종공사 평가가 1년에 한 달에 보통 2~3개씩 나옵니다. 그 사람들 100평, 50평짜리 사무실을 넣어놓고 몇십 명 직원 채워놓고 허가받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둘이 시작해서 6번 이상 해갖고 여기까지 왔죠. 바닥을 다 걸어본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다 서포트할게요. 그래서 직원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명이 지금 21명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위해서 저희도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 지사장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부터는 먹고 사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지사장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제 세미나한테 좀 많이 오세요. 토요일날부터 또 시작입니다. 세미나 토요일 월화 계속이니까 좀 와서 많이 정보 들으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이제 아까 집에 대해서는 하고 이제 자동차 이런 거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그 아이들 학교 또 본인들 이제 뭐 학교에 이제 그 다니시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은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 이런 비즈니스 같은 거, 사업체 매매 같은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질문 여기 한 거를 제가 이제 이걸 갖추어서 가져왔는데 그래서 일단 그 아이들 그 자녀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이민 가시는 게 아마 그 상당한 그 비율이 이유가 이제 그 자녀들 교육 때문에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일단 거기에는 이제 그 가시게 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이민자들이 일단 가시면은 거기에서 그 이민 이 교육자 교육 이민자들만 저기 하는 안내하는 그 교육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시면은 일단 접수를 거기서 먼저 하신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사람들이 궁금하신 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 애들은 되게 보면 한 학년 또 2학년 더 밑으로 밀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 아이들은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제외하는 초등학생, 특히 애들은 걱정 하나 안 하셔도 되고요. 애들은 뭐 들어가면은 너무 좋아하니까 일단은 거기 그 학교 자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는 공부를 주로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게 아니고 학교에 대해서 일단은 좋은 그렇게 취미할 수, 그러니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해준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공부를 가르쳐도 이렇게 힘들게 안 하고 아주 재미있게 산수를 수학을 가르쳐도 여러분들 그 카드 그 트럼프 있죠? 그걸 다 해가지고 덧셈 뺄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공부에 그렇게 큰 저거를 많이 초등학생들 많이 안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적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고등학생들은 조금 조금 그래도 좀 심각한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은 여러 자녀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은 거기에 이 100점, 그러니까 크레딧이거든요. 한 과목을 딸 때마다 5점을 줍니다. 그 5점이 20과목이 돼야지 100점 크레딧을 주는데 이 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이렇게 17살 때 이렇게 들어온 학생들은 대부분 19살까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살이 넘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간혹 요즘에는 좀 많이 수월해졌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은 무조건 18이 좀 넘더라도 일단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더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등학교를 이제 이 학점 100점 크레딧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학교 17살, 16살 이렇게 와가지고 100점을 따야지만 고등학교를 적어주는데 처음에 1년 동안은 하루에 보통 한 학기가 4 과목을 선택을 하는데요. 그 중에 두 개는 다 ESL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반나절 다 ESL이에요.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뭐 어떤 경우는 1년 반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ESL은 학점이 없어요. ESL도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A, B는 학점이 없고 C는 학점이 나중에 패스되면 5점을 줍니다.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서 그 2가지를 여름방학 7월달, 8월달에는 계속 학교를 서머스쿨에서 학점을 따게끔 여름방학 때 2개를 제가 열심히 한 2개를 할 수가 있어요. 서머스쿨에. 그래서 2개를 벌써 1년에 여름에 2개는 벌써 10점이고요. 특히 또 제일 이제 우리가 이 보너스가 되는 게 자녀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은 재학증명서라든가 어떤 분이 여기 질문에 학교를 다니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는데 재학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적표 같은 거 필요하고 초등학생들은 이제 예방 접종한 것까지 필요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런 거 이렇게 영어로다가 이렇게 한 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캐나다는 학교가 2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그냥 파블릭 스쿨이 있고 또 일반 캐톨릭 스쿨이 있습니다. 근데 캐톨릭은 사립학교가 전혀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일종의 공립인데요. 파블릭인데 일단 캐톨릭 교육청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차이점은 종교 시간이 있고 없고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씩 근처에 있는 성당에 가서 이제 그 미사 보고 그런 차이이고요. 그 학교를 들어가시려면 꼭 캐톨릭 신자, 부모님 중에 한 사람이 꼭 캐톨릭 신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영세 증명서를 영어로 낸 거를 꼭 다 가지고 본인들이 전부 다 식구들이 다 하면 다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일단 부모들 중에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캐톨릭 영세를 받으신 분들은 다닐 수가 있고요. 이 캐톨릭 학교가 만만치가 않은 게요. 캐나다의 인구의 40%가 다 캐톨릭 종교거든요. 그래서 캘거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약 한 100개 정도의 일반 파블릭 스쿨이 있으면요. 한 70개 정도는 또 캐톨릭 스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선택을 원래 캐톨릭 신자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더 좋은 자기 집에서 더 좋은 위치에 스쿨버스 다니고 그래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좀 굉장히 큰 저가 되고 혹시 만약에 성당을 다시 아직 영세를 못 받으신 분들은 영세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오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고등학교를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요.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떼올 때 이런 이 카운셀러가 캘리그리에 다니는 만약에 학교를 편입하게 되면 카운셀러가 한국에서 가져온 재학증명서를 봅니다. 크레딧을 이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거를 보냐면요. 일단은 어느 정도 공부를 패스한 거, 그러니까 C학점 정도 맞은 그런 과목을 이렇게 감추된다. 그래서 주로 주는 게 수학, 그 다음에 체육, 미술, 컴퓨터 계통. 그러니까 영어가 크게 많이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은 다 크레딧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평균적으로 보니까요. 약 한 30점에서 60점 정도까지도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100점은 물론 한국에서 가져온 것까지 다 포함해서니까요. 너무 이렇게 힘들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100점 크레딧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잉글리시가 필요해요. 잉글리시 30가 필요합니다. 30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33가 있고 30가 있고 모든 과목이요. 33는 좀 항상 낮은 거예요. 30는 높은 거고요. 그래서 잉글리시 30, 그 다음에 수학이 30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30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 소셜 스타디라고 있습니다. 30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육은 20. 그러니까 이제 고2 정도만 마치면 되고요. 그 100점 안에 이게 들어가 있을 때고 평균 점수가 72점이 넘으면 대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고요. 대학교 들어가는 거는 자기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저것 때문에 어떤 부모님들은 어느 대학교가 좋느냐 해서 그쪽으로 다 도시를 옮기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캐나다는요. 그렇게 어느 대학교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 한국처럼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거기는 어느 학교도 어느 정도 조금 중요하겠지만 어느 과가 어느 학교에 따로 유명하기 때문에 캘거리 대학 보면 전체적인 토론토 대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캐나다에서 제일 좋은 학교는 토론토나 대학교나 내일 본주에는 유니버시티 이런 쪽 동부 쪽에 많이 있어요. 거기가 도시가 오래됐고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캘거리도 어느 엔지니어링 같은 케미컬 엔지니어링 쪽은 여기서가 제일 알아주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 알아주는 게 있어요. 이 과가. 그러니까는 무조건 토론토 대학, 무조건 맥길 대학이 그게 아니고 어느 학교에 어느 과가 제일 좋다는 거 거기에 맞춰서 거기는 학교에다 입학 허가서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편지가 오죠. 세 군데서 올 수도 있고 두 군데서 올 수도 있고 자기가 본인이 아이들의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현재 외지에 오는 학생들은 부모님들은 캘거리 사는데 애들 때문에 이사를 가시려고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이들이 좀 여기에서 이렇게 잘하게 여기식으로 다 하려면은 내버려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캐네디언들처럼 학생들처럼 너희들이 가서 자취해라.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는 기숙사를 제공을 해줍니다. 먼저 선입견으로 해가지고 그 도시에 안 사는 학생들한테는 먼저 기숙사를 제공해. 물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 렌트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부에서도 그걸 협조를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입학 인품이 약 한 1년에 한 4,000불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뭐 비용이 이제 버스비도 필요하고 모든 책값도 필요하고 한 10,000불 정도 1년에 토탈 필요하다. 그럼 거기에 30%를 이렇게 재원 무료로 다 이렇게 처음 1년, 2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돈을 이제 빌릴 수가 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학교 다니까지는 이자가 전혀 붙지가 않습니다. 학생들한테.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서 학교를 그러니까 안 다닐 때 학교를 안 다니면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되니까는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저기 해서 자기네들이 스튜던트 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여기가 한국 대학교하고 여기 대학교 좀 시스템 자체가 좀 틀린 건 뭐냐면요. 여기서는 고등학교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 어떻게 들어가죠. 대학교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99% 아마 다 졸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좀 틀립니다. 거기는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만 좀 되면 다 받아줘요. 다 받아주는데 거기는 이 대학을 졸업하기가 좀 힘듭니다. 전부 다 자기네들이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대학교에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이민 오신 분들이 얼마 안 되신 3, 4년 되신 분들이 아유 우리 애 대학교 들어갔다고 굉장히 물론 좋은 거죠. 어느 정도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계속 당신의 애들 참 어떻게 됐어? 막 아직도 학교는 몇 년인데 아직도 6년째 계속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정말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지금 심각하거든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식으로다가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요, 그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수, 그 정도로 공부를 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저기 하니까 진짜 노력을 자기가 얼만큼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열심히 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데는 대학을 할 수 있고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여기 중에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면은 한국 사람을 상대로다가 일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 나왔는데요. 아니 꼭 그렇지 않죠. 한국 사람들한테 저기 할 수 있는 저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든지 대학교 졸업하면은 학교를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데 직장을 캐네디언들 그러니까 여기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석유회사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요즘에는 해외 같은 경우는요. 대학교도 이제 대학교지만은 엔지니어 같은 거 상당히 모자릅니다. 해외는요. 컴퓨터 계통, 이 엔지니어 계통 사람들이 항상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은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거죠. 나중에 취업하기가 엔지니어링 같은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계통. 그래서 컴퓨터 계통 하려면 이제 세이트 같은데 꼭 대학교가 아니어도 거기 이 공대에 있습니다. 세이트나 디브라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가지고 공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꼭 대학교만 저기 아니셔도 나중에 오히려 저 같은 옛날에 다녔던 세이트는요. 거기 이 전작과 이런 사람들은 졸업한 사람들 99%가 다 취업이 다 됩니다. 캐나다에서 제일 높아요. 이 취업 확률이 그 학교를 나오면. 그리고 이제 이 엔지니어링 같은 사람은 모자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해서 저기 하고 이제 나중에 제가 어른분들은 이제 자녀들 말고는 제가 이제 따로 이제 다음 순서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에서 이제 이런 학생들 너무 부모님들은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이들은 다 초등학생, 중학생 다들 문제 없이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나중에 집을 얻으실 때나 그때 이제 학교를 이제 근처를 좋은 학교를 이렇게 원하시고 그러는데 한국 학생들 이렇게 많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한국 학생들은 많아봤자 ESL 반에 이민 온 데는 벌써
보통 2명, 3명, 많으면 6명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또 이제 해마다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뭐 인터넷에도 보니까는 여기에는 이 학교는 한교들이 너무 많다. 거기에는 2세들은 많이 2세들도 있어요. 많습니다. 근데 2세들은 벌써 여기 온지 이민 온지 얼마 안 되냐고 이렇게 좀 어울리려고. 왜냐면 그 2세들은 영어를 한마디 잘 모르기 때문에 완전 캐네디언식이에요. 걔들은. 그러니까 이 한국 아이들끼리 너무 어울려가지고 영어를 배우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걱정돼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너무 이렇게 걱정하셔도 됩니다. 너무 이 숫자가 아직까지는 선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른들 이제 여러분들 이 학교도 이제 다니실 수 있는 짝같은 나중에 직장을 잡으시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심각한 거죠. 그냥 학교를 다닐 수는 있지만은 과연 내가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나. 그리고 또 어떤 거를 내가 학교를 어떤 과를 내가 해야 되나. 근데 되게 보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컴퓨터 계통에 이 질문에 보니까 컴퓨터 계통에 종사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컴퓨터 계통에는 사무실에 가면은 세이트라는 책 거기에 이 캐터럭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거기에 대한 각 디파트먼트의 전화번호하고 담당자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이렇게 다 있어요. 주로 이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거기서 파트타임도 할 수 있고 풀타임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어떻게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냐면요. 그 학교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나 고등학교는 여러분들이니까 고등학교는 알버타에서 고등학교를 지금 아무래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되게 간단한 테스트를 봅니다. 그 테스트를 봐가지고 어느 정도 합격이 되면요. 간단한 6개월 정도에 대한 코र्스를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문 수업이 직접 6개월 후에 그게 들어가는데요. 보통 코र्스가 짧으면은 1년에서 2년 정도 코र्스가 됩니다. 비용들은 보통 보면 아까 말씀드린 비슷해요. 한 3,000불에서 4,000불 정도고요. 또 어떤 과목은 제가 어떤 건 확실히 컴퓨터가 관한 건데요. 1년 코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건 만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일도 많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학교 때 그때 다녀서 공부하듯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를 졸업하면은 그 학교를 과를 나오면요 한 90% 취업 확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하셨어요. 한 2번, 3번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 연봉 얼마 받으시냐면 7만 불 받고 계세요. 그때 당시만 작년도였습니다. 이분이 그러셨는데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다 하니까 한국에서도 있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력서 다 제출을 했더니 3군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그때는 그분이 참 운이 좋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큰 회사에다가 취직하셔가지고 연봉 7만 불을 받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시험 없이 그냥 학교를 안 다니고 직접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다. 그분들 연봉 4만 불, 한 분은 7만 불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는 2년 전에는 조금 좀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모자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취업률이 조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가능한 게. 그래서 이 다른 업종의 이런 취업 전문적으로 하신다는 건 참 쉽지는 쉬운 건 아니고 다행히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 컴퓨터 쪽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은 참 운이 그래도 아마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캘거리 같은 데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이테크놀로지 쪽, 이 컴퓨터 계통의 그런 게 상당히 좀 많이 발전돼 가고 있으면서 그런데 들어가시면은 아마 이렇게 조금 아마 힘은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처음에 가시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영어 좀 공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력서를 거기 가셔가지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많이 이메일이나 이런 걸 많이 보내시면은 연락이 올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엔지니어 계통인데요. 이 사람은 케미컬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이 사람은 좀 얘기하는 게 좀 약간 좀 꿈이 좀 하얀 꿈을 내가 좀 이렇게 좀 끼고 이렇게 있었는데 얘기해 주시면 이분은 온지
딱 온전 딱 근데 한국서부터 그냥 굉장히 아주 그냥 여기저기 막 알아보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이메일을 해가지고 미국에다 보내고 카나다도 보내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이제 그때 같이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차 한잔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기는 이메일 와가지고 지금 현재 한달 됐지만 6개월 안에 취직이 안 되면 한국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황당하구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놀란 게 이 사람이 취직이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냥 여기저기 이메일 저기 한데. 그래서 그분이 은정씨예요. 은정씨. 그래서 이분이 취직이 됐어요. 취직이 돼가지고 상당히 만족해합니다. 하지만 취직이 되는 이 과정도 상당히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고 운도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은 또 직접 만약에 취업이 되더라도요 쉬운 건 아니죠. 이분들도 자기들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들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어가 짧기 때문에 컴퓨터니까 이거 하는 거는 뭐 좋은데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뭐를 해서 이렇게 설명 발표 같은 거 하거나 할 때는 아무래도 좀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이 전화로다가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가 많아요. 뭐 어디 직접 비행기 타고 가서 미팅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인터넷에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출장을 왔다 갔다 안 하고 전화로다가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걸 3-way 컨퍼런스라고 그러면 세 사람이 전화로다가 해가지고 그걸 이제 미팅을 하는 건데 영어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영어를 하시는 분들도 직접 대화를 하면은 약간 못 알을 때가 있는데 전화로 하게 되면 사실 좀 더 힘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더 끼어버리니까는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취업을 하시기로 쉬운 건 아니니까요. 굉장히 조심을 하시면서 영어 공부를 하시고 그 사장이 열심히는 하고 잘 하는데 영어 때문에 그러니까는 당신 그러면은 계속 다니고 여기 저녁에는 가서 ES 영어 랭귀지 코र्스를 받아라 그래서 영어도 배우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이 그냥 나 데리고 있다고 그러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좀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은 일단 쉬운 거는 아니지만은 가능한 거니까요. 그렇게 너무 불가능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자세한 그런 내용은 일단 만약 컴퓨터 계통이나 이 세이트는 공대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가시면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이메일이나 그런 거 들어가시고 아니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다 웹사이트에 학교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 이민자들이나 아니면 독립 이민자인데 취업을 하다가 그냥 포기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되게 독립 이민자도 되게 보면은 그러니까 취업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70%가 그래도 자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즈니스는 앞으로의 전망 있는 이런 비즈니스라고 어떤 분이 질문하시는데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저도 잘 모르죠. 뭐냐면 실질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지금 저기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국 분들, 우리 이민 가셔서 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게, 비즈니스 하는 게 되게 보면 딱 손꼽혀 있어요. 딱 되게 보면 5가지, 6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가 그로서리 식품점, 샌드위치 가게, 세탁소, 커피숍, 이런 계통이거든요. 물론 그 외에 이제 조금 더 특이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 책자에 보시면은 제일 뒤에 쪽에 보시면은 카테고리 한인 업소록에 보시면은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그래도 다 나와 있습니다. 건강식품 하시는 분들, 건축 설계하시는 분, 골프숍 하시는 분, 구두 수선하시는 분, 무역 하시는 분들, 녹용공장, 당구장, 여러 가지 서점, 선물집,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주로 이제 식당 계통, 식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부분 마련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실 때는 처음에 찾으실 때 여기 이거 가지고 계시죠? 2001년도 캐리어 정착 세미나 여기에 보시면은 뒤쪽에 바로 넘기시면은 제가 이번에 샘플에다가 지금 현재 어떤 거는 매매 지금 아직도 필려고 한 것도 있고 여기에 두 개는 팔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라고 보시면 이름을 다 지웠거든요.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은 제피니스 테리야키 패스트푸시라고 있어요. 여기는 다운타운에 있는 안에 있는 오피스 빌딩 안에 있는 데입니다. 캘거리는 조금 이 빌딩 안에 보면요, 실내 육교가 있어요. 굉장히 그거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빌딩하고 빌딩 사이에 다 실내 육교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나 여름에 비 올 때나 그다음에 다 이쪽을 왔다 갔다 해서 거기가 이렇게 길거리는 우리가 한산해 보여도 거기에는 뭐 상가들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이 패스트푸드, 제피니스 테리야키인데요. 철판구 이식으로 중국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가격이 지금 15만 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연 세일이 20만 불인데요. 하루에 보통 한 8,900불 정도 팔고 이 다운타운이기 때문에 1년에 약 250일 장사를 하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연휴는 다 문을 닫습니다. 빌딩 자체 사무실에서 일을 하러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일은 시간이 편해요. 아침 7시 나와가지고 한 4시 정도는 들어가고 1년에 250일 딱 일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 제가 타이프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제 재고 물건 구입한 게 64,000불 거기에서 136,000불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렌트비, 그 다음에 종업원 월급들, 그 다음에 영업세, 전화비, 보험, 파킹, 다운타운이기 때문에 파킹을 한 달에 한 180불 정도 이렇게 내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티넌스, 그것이 아무래도 하면은 이제 기계 같은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인티넌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은행 수수료, WCB라는 거는 월크스 컴퍼세이션 보드에서 차지하는 건데요. 사계보험 같은 겁니다. 종업원들이 일을 하다가 만약에 다치면은 WCB에서 월급을 커버는 날 때까지 커버하는 건데 그 비용은 얼마 안 되니까는 여러분들 다 많이 비싼 돈 보이고 다 가야 될 보험에 정주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슐리니스의 약자가 MISC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파 비용 들어가지고 1년에 가져가는 게 67,000불입니다. 세금 내기 전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어떻게 해서 15만 불 거기에 곱하기 67,000불 곱하기 2배 반 정도가 매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달에 수입을 한 5,000불 정도 벌고 싶다 그러면 1년에 6만 불이면은 곱하기 2배 반이면은 15만 불 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내기 전이고요. 또 이제 다음 거는 이제 이 신발 가게, 신발 수선하고 그다음에 옷 수선입니다. 슈 리페어하고 이제 옷 수선인데요. 세일은 얼마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사실 한 90% 이 정도 이렇게 85%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손으로 기술을 하는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에 세일이 85,000불이에요. 거기에 이제 약 한 15%, 17%가 물건 구입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7만 불, 그러니까 3, 4, 5% 정도 남는 장사고요. 렌트비는 굉장히 또 쌉니다. 굉장히 작아요. 이 가게는 다운타운에 있는데 14,400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텍스, 그러니까 영업세, 그 다음에 전화, 보험, 웨이지는 없어요. 둘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토탈 1년에 지출이 17,000불에 부부 둘이서 일해가지고 53,000불을 가져갑니다. 이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일합니다. 이제
이제 월요일 날에 7시에 가지고 한 3시, 5시 반 정도 갔고요. 토요일 날은 9시에 열어서 한 4시 반 정도, 일요일 날은 갔고, 그래서 이제 이 남자분이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와이프께서는 이제 한 반나절 정도만 이제 일을 해가지고, 나이가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일은 굉장히 편해요. 의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느질하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 일하고 일단은 한 달에 그래도 한 약간 5,000불 정도 가차야 되는 그런 수입을 갖고 가시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95,000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재고가 약 한 9,500불 별도로 추가되고요. 이것도 이거는 한 2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그 두 분 둘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가게를 하시면요, 물론 내가 백그라운드가 전혀 이런 거 아니지만 이런 거를 기술을 그 사람들이 알려주죠. 인수인계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알려주고 또 한 2주 정도 여러분들이 픽업을 해가지고 이제 한 2주 정도 또 알려주지만 또 그 위에는 그 사람들이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사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뭐 얼마 2,000불을 줄 테니까 한 2개월만 더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또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보통 이런 쉬운 리페어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통 오래 하면 올라서 더 기술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한 3, 4개월 정도는 아마 계속 배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많이 하시는 커피하고 샌드위치 가게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다운타운은 아니어도 다른데 오피스 빌딩에서 여기도 다운타운 그 일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6시 반에 나와가지고 한 4시 정도에 근무했고요. 지금 현재는 주인이 하나 있고 풀타임, 그 다음에 파타임, 그 주인이 한 명이라고, 그 다음에 원 풀타임, 원 파타임, 그러니까 종업원이 2명, 주인 외에 2명이 있는데 한 사람 풀타임, 한 사람 파타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12만 5천 불이에요. 그렇게 많이 한 500여 불 정도 편일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보통 샌드위치 커피는 35% 물건 구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 장사는요. 거기에 65% 남는 장사고, 거기서 이제 렌트비가 2,000불씩이니까 1년에 24,000불. 그 다음에 wages and benefits 이렇게 조금 월급인데 거기가 이제 원 풀타임, 파타임에 대한 비용이 21,000불. 그렇게 해서 비슷한 적과 비슷한 그 내용을 해가지고 31,000불 정도로 혼자서 주인 혼자로 일해가지고 한 2,700불 정도 한 달에 가져가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8만 불에 지금 아직 안 팔린 가격입니다. 8만 불에 나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재고가 약 한 달은 그 재고가 한 1,200불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요거 하나 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게 지금 현재 샐러드하고 샌드위치숍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가격이 16만 5천 불에 인컴도 7만 5천 불 되는데요. 전에 설명했던 대로다가 되게 보면 이제 이 경비 같은 지출 같은 게 다 비슷비슷한데 이거는 제가 가게를 팔기 위해서 주인하고 이렇게 해서 인포메이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고요. 뒤에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세금 보고형 재무제표 이거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 똑같은 바로 전에 샌드위치 가게이고 샐러드 샌드위치 가게 16만 5천에 나왔고 가져가는 건 한 7만 5천 불 정도 가져가지만 주인은요. 이거는 이제 이거를 세금 보고를 한 겁니다. 바로 그대로 저기 한 건데 세금 보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제일 밑에 보시면 이 사람인데 1년에 세일이 22만 5천 불인데 대개 한 70%가 정도를 보고를 안 해요. 그거는 다들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이게 법에 어긋난 일을 하고 계시면은 다들 그러니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8만 5천 불을 세금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다음에 42%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물건 구입비를 그래가지고 10만 7천 불 정도 남았다. 아니 남은 게 아니고 거기에 그거를 해가지고 밑에 있는 이제 렌트비면 뭐면 뭐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니까는 이제 얼마 나왔다 이렇게 한 건데 아까 조금 전에 있는 거는 전 페이지는 똑같은 7만 455불이 토탈 지출이죠.
거기에 밑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을 더 추가했습니다. 자동차 이분이 지금 자동차를 아마 월부로 좀 내고 있어요. 그럼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는 리스를 하거나 월부로 내시든가 할부를 해가지고 내시든가 아니면 캐시를 사더라도 캐시를 사면은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가를 한 20% 30%를 세금을 혜택받을 수 있고 리스를 하면은 거의 100%를 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월부로 사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한 달 내는 이자를 곱하기 1년에서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리스를 한다고 해서 꼭 세금 혜택을 받는 건 리스가 아니고 캐시를 사도 자동차에 대한 그 감가상가를 해서 이렇게 그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 감가상가죠. 전체적인 가게 안에 있는 장비 같은 거 이런 거 감가상가 2,600불. 그 다음에 은행 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제가 은행에서 론을 받아갔어요. 이 비즈니스 할 때. 근데 집을 캐시를 사가지고 이분은 은행에서 집을 담보를 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아가지고 이 빚을 샀기 때문에 4,800불 매년 약 이 정도에 대한 거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여기 이제 여기 하나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리스,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니까요. 여기 전에는 7만 5천 불 정도 가져왔는데 2만 2천 불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2만 2천 불에서 이것도 만약에 이거를 보고를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세금이 거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한 7천 불에서 12,000불은 8% 예를 들어가지고요. 12,500불에서 18,000불은 10% 2만 불에서 2만 8천 불은 1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세금 내는 게. 그래서 이분은 2만 2천 불을 둘이 똑같이 노는 거예요. 와이프하고. 그래서 둘을 또 그러니까 남자는 11,272불, 또 여자도 11,272불 해서 1,000불씩 1,000불씩 밖에 안 돼요. 세금 내는 게. 결국은 세금 내는 거는 2,000불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7만 5천 불 정도는 이렇게 번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세금 내는 거는 결국 2,000불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안 하신 분들은, 직장을 얻어서 하신 분들은요, 연봉이 만약에 10만 불이다 그러면요, 40%가 세금으로 다 빠집니다. 그러면 집에 가져오는 6만 불이에요. 만약에 연봉이 7만 5천 불 엔지니어 쪽이다 그러면요, 한 30%, 33% 정도가 빠집니다. 그럼 한 달에 가져온 돈은 3,500, 4,000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거 비즈니스를 하면 그만큼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거기에서 물론 힘들고 저기 하더라도 비즈니스 운영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은 돈을 버시고 이렇게 하시려면은 자기 비즈니스를 하셔야지 그나마 저기 하지 그냥 어디서 그냥 월급쟁이들은 가차없이 거기 세금이 빠지기 때문에 사실 생활비 하다 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힘들게 하셔가지고 직장을 잡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비즈니스를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대신에 내 보증금이 필요한 거죠. 보증금이 필요하고 이제 아무래도 위험한 것도 있고 지금 힘들고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그걸 판단을 하셔가지고 직장도 다니셨다가 비즈니스 하신 분들도 바뀌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하여튼 이 시간상 비즈니스는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자세한 내용은요, 사실 이 짧은 시간에 그런 걸 다 얘기를 다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오시면은, 거기에 있는 분에게서 직접 가게를 갔어서 보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요.
비즈니스를 이제 하실 때 어떤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나는 돈 되는 거를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가셔가지고 큰 거, 덩치 큰 거, 뭐 저기 이런 뭐 프랜차이즈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많고요. 모텔 사업, 무슨 뭐 임대 무슨 자동차 이런 그 상가 건물 사가지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일단 안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러한 그 소규모 보통 7만 불, 8만 불에서 15만 불 정도 이런 거를 먼저 하셔가지고 경험을 쌓으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덩치 큰 거 이렇게 100만 불, 뭐 150만 불짜리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좀 이 정도 소규모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경험을 쌓아가지고,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게 왜 경험이 왜 필요하냐면요. 사실 이거 비즈니스 할 때 제일 힘든 게요.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가 아니고 종목은 컨트롤입니다. 종목은 컨트롤이 비즈니스 할 때 제일 힘들어요. 여기 그 한국식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우리도 그 사람 필요하고 자기도 이제 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친구가 돼야 돼요. 물론 얘기할 때는 얘기할 때 딱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지시할 땐 지시하더라도 친구가 돼야 됩니다. 거기는 사장님을 보지 않아요.